만약 한 명의 탁월한 설계자에게 아무것도 없는 백지 위에 완벽한 이상적인 나라를 세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그가 꿈꾸었던 세상은 현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한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밀하게 구상했던 그 천재의 마지막은 정작 자신이 직접 건설한 나라에서 너무도 비극적인 죽음이었다고 하죠. 이 기이하고도 가슴 아픈 역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수많은 문제에 대한 뜻밖의 해답을 품고 있는 한 인물의 삶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의 원대한 꿈과 쓰디쓴 실패 속에서 우리는 지금의 민주주의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중요한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한 시대를 뒤흔들었던 천재적인 사상가가 그려낸 세상의 그림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모습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고려의 마지막, 암울하고 혼란스러웠던 시대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고려는 겉으로는 화려한 문명을 자랑했지만 안으로는 골마 터지기 직전의 위태로운 상태였죠. 권문세족의 탐욕은 끝없이 이어졌고 그들의 사리사욕은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백성들은 가혹한 수탈과 끊임없는 외침에 시달리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기강은 땅에 떨어졌고 조정의 관료들은 무능력과 부패로 얼룩져 제 역할을 하지 못했죠. 이러한 시대적 혼돈 속에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바로 이때 한 젊은 학자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삼봉 정도전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총명함을 보였던 정도전은 밤낮으로 책을 읽고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며 당대 최고의 학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성리학이라는 당시의 새로운 사상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끊임없이 고민했죠. 썩어가는 고려를 보며 그는 단순한 개혁으로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근본부터 완전히 새로운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비전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백성이 주인되는 모두가 평등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에게는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 강력한 동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그에게 뜻밖의 인물을 데려다주죠. 바로 북방의 거친 전장에서 용맹을 떨치던 무장, 이성계였습니다. 이성계는 고려의 국경을 지키며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부패한 조정의 무능력에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화도 회군으로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한 후 그는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갈지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죠. 바로 이 시점에서 정도전과 이성계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은 새로운 사상과 비전으로 무장한 천재적인 설계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강력한 군사력과 리더십을 지닌 실천가였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두 사람은 고려의 몰락을 막고 백성을 위한 새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마주 앉아 밤늦도록 미래를 논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암울했던 고려 말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던져주는 듯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예고하는 위대한 서막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성계의 결단력과 정도전의 치밀한 설계가 만나 꿈으로만 여겨지던 새로운 세상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듯 조선이라는 새 국가의 기틀을 다지면서 정도전은 그 누구보다도 주체적이고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나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조를 바꾸는 것을 넘어 백성을 위한 진정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는데요. 그가 꿈꾼 세상은 바로 재상 중심의 민본 국가였습니다. 임금은 국가의 상징으로서 도덕적 권위를 지니되 실제 국정 운영은 유능한 재상들이 맡아 백성의 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죠. 마치 오늘날의 입헌군주제나 내각 책임제와도 일맥상통하는 듯한 파격적인 구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도전은 또한 권력 분립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았습니다.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 신권과 왕권이 서로 견제하도록 하고, 나아가 사법, 행정, 입법의 기능까지도 나누어 국가 시스템의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평안하고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그것이 바로 그가 꿈꾸던 이상적인 조선의 모습이었죠. 이러한 그의 사상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조선 경국전과 같은 법전 편찬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로서 구현되기에 이릅니다.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백성의 시선에서 재단하고 설계하려 했던 그의 열정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원대한 꿈과 이상은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새로운 나라를 함께 세웠던 동지이자 훗날 태종이 되는 이방원 왕자와의 갈등이 바로 그것이었죠. 이방원은 고려의 혼란 속에서 스스로 무력을 통해 난세를 헤쳐나왔던 인물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정도전이 설계한 재상 중심의 체제는 자신의 권력을 제약하고 왕실의 위엄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상은 마치 평행선처럼 엇갈렸습니다. 정도전은 왕권이 강화될수록 폭정의 위험이 커진다고 보았고, 이방원은 왕권이 약해지면 국가의 기강이 흔들린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러한 갈등은 조선 건국 초기부터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특히 정도전이 추진했던 요동정벌 계획은 두 사람의 대립을 극단으로 치닫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정도전은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고 민족의 기상을 드높이기 위해 요동정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방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새로운 대륙 질서를 구축하려는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죠. 이를 위해 정도전은 사병을 혁파하고 모든 군사력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체제로 재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사병 혁파가 자신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왕권을 약화시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요동정벌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정도전의 의도를 간파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결국 이방원은 자신의 세력을 지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피치 못할 선택을 감행하게 됩니다. 바로 왕자의 난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죠. 밤의 어둠이 깊게 깔린 궁궐에서 이방원은 사병을 동원하여 정도전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을 습격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이상적인 국가를 꿈꾸던 정도전의 모든 설계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나라, 자신이 꿈꾸던 조선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토록 염원했던 민본주의 국가의 청사진은 피로 얼룩지고 거대한 이상은 현실의 냉혹한 칼날 아래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한 천재의 꿈이 좌절되는 비극적인 순간이었죠. 이방원의 칼날이 정도전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 조선의 건국 이념이 크게 요동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정도전이 꿈꾸던 재상 중심의 민본국가는 물거품이 되었고,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하는 통치체제가 조선의 새로운 방향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상은 현실의 권력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졌지만 그가 남긴 사상은 과연 완전히 지워졌을까요? 그의 죽음 이후 조선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이방원의 승리로 강력한 왕권 시대가 활짝 열리자 정도전의 이름과 그가 평생을 바쳐 설계했던 사상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 철저히 지워지는 듯했습니다. 그가 꿈꾸던 재상 중심의 민본국가는 더 이상 그 누구의 입에서도 논의되지 않았고, 그의 저작들은 왕실 서고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만 쌓여가는 신세가 되었죠.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마련했던 위대한 설계자는 역모의 오명을 쓴 채 익힌 존재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그의 모든 노력이 한밤의 꿈처럼 허망하게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권력을 쥔 자들의 입맛에 따라 역사는 때로 너무나도 잔인하게 재단되거나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지워지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한때 조선의 모든 시스템을 설계했던 천재의 흔적이 그렇게 사라지는 듯했죠. 하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서 진정한 가치는 언젠가 다시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모든 것을 덮으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은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그의 사상은 실학자들에 의해 다시금 세상 밖으로 조심스럽게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봉건 사회의 모순을 직시하며 새로운 개혁과 변화를 꿈꾸던 진보적인 학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오래된 서고의 구석에서 잠자고 있던 정도전의 저작들을 발견하고 그 속에 담긴 깊은 통찰력과 시대를 앞서간 비전에 그야말로 경탄했습니다. 강력한 왕권 대신 재상 중심의 정치를 통해 권력을 분산하고 오직 백성의 안녕과 번영을 최우선으로 삼으려 했던 그의 이상은 당시 혼란스럽고 무능했던 시대를 극복할 새로운 해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사상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며 미래를 향한 지혜로운 이정표로 다시금 생명력을 얻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정도전의 사상은 여전히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그의 재상 중심 정치론, 즉 권력의 분산과 견제는 현대 국가의 삼권 분리 원칙과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나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며 어느 한쪽으로도 권력이 쏠리지 않도록 애쓰는 노력은 어쩌면 600년 전 정도전이 꿈꾸던 이상적인 정치 시스템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정 개인이나 소수 세력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오직 백성의 안녕과 번영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민본주의 정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이상은 비록 현실의 냉혹한 칼날 앞에서 좌절되었지만 그가 던진 근본적인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죠. 그렇다면 한 천재가 꿈꾸었던 완벽한 이상 국가는 과연 현실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었을까요? 정도전의 비극적인 최후는 우리에게 거대한 이상과 냉혹한 현실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백성을 위한 완벽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려 했지만 인간의 본능적인 권력욕과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 앞에서는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왕자의 난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사건은 이상주의자가 꿈꾸던 찬란한 청사진이 현실의 적나라한 권력 투쟁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낸 비극이었죠. 그가 세운 나라,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만들려 했던 조선에서 그는 자신이 가장 경계했던 왕권 강화 세력에 의해 그것도 자신이 가장 아끼던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의 칼날 아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이 순간 우리는 깊은 안타까움과 함께 씁쓸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시대를 앞서간 천재의 위대한 꿈이 좌절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완벽한 이상 국가는 영원히 달성할 수 없는 유토피아일까 하는 근본적인 성찰을 하게 됩니다. 권력의 본질은 무엇이며 진정한 민본주의는 어떤 지난한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일까요? 정도전의 실패는 단순한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이상을 현실로 만들려는 모든 노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동시에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상은 결코 저절로 완성되지 않으며 현실의 끊임없는 노력과 견제, 그리고 국민의 참여 없이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준엄한 교훈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생생하게 배우는 것이죠. 그의 꿈은 비록 피로 얼룩지고 좌절되었지만 그가 남긴 민본주의 사상과 권력 분립의 정신은 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 할지, 권력은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할지, 그리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는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의 실패는 우리에게 이상은 현실의 끊임없는 노력 없이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중요한 깨달음을 선사하며 동시에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일깨워줍니다. 이처럼 한 시대의 위대한 설계자가 남긴 꿈과 좌절은 오늘날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를 향해 나아갈 때 어떤 지혜를 주는지 깊은 여운과 함께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